안녕하세요. 정동서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53강. 이번 시간은 교환 계약을 설명해 주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범위잖아요. 근데 교환도 실제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한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100%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긴 좀 어렵죠. 이것도요. 자, 교환. 교환이라는 건 물물교환이에요. 앞에가 물물. 자, 물물교환.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면 요거 갑의 재산권하고 뭐예요? 을의 재산권을 바꾸겠다. 결국 요 재산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재산권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요 재산들이 가치가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5억인데 얘가 3억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누가 5억짜리하고 3억짜리를 바꾸겠어요? 나름은 여기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한 2억 정도 현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요 보충금. 그럼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돈이다 보니까 매매대금 있죠? 요 매매대금을 준용한다. 매매대금에 관해서 준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요 보충금의 내용이에요. 이게 보충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 보충금에 대해서 종종 물어보긴 했었어요. 자, 그럼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인 점에서 매매와 같으나 그 목적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자, 교환은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그럼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뭐냐면 쌍방 모두 다 담보 책임이 부담된다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갑이 제공한 이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갑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 거꾸로 을의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을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물물교환이니까 재산이니까 쌍방 모두 다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준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보충금의 지급이다라는 말 보이죠? 특이하게 있는 경우에 그 보충금에 관한 매매대금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때 보충금을 지급하면 그 계약은 매매대금으로 전환된다. 요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요건 X가 돼요. 보충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매매대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이고 여기 보니까 노무를 제공한다. 그럼 일의 완성, 이게 교환계약이냐라고 돼 있더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를 이건 고용계약이죠. 고용계약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일의 완성, 이거 뭐 도급계약 같은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재산권 이전이 아닌 노무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당연히 교환계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게 교환계약하고요. 여기 밑에 지금 환매를 내가 넣어놨었잖아요. 왜 넣어놨냐면 교환계약하고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환매를 했잖아요. 그럼 환매하고 교환계약을 섞어요. 두 개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교환 자체로는 한 문제가 안 만들어져요. 지문 5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교환계하고 섞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밑에다가 제가 환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환매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환매 계약은 자 뭐라고 했어요? 환매 계약은 당연히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또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부기등기로 양도가 되는 거고 또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상속도 되고 상속도 다 됩니다. 양도.
그 다음에 환매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환매권은 소멸이 돼요. 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매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서로 간에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줄 게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공유 지분도 환매 약관부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환계약 요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유념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교환계약이라는 걸 내용을 봤습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겨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종으로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고요. 환매하고 교환계약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매하고 교환계약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짧게 교환계약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임대차에 관련된 기간, 또 임차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